안녕하세요. 안 팀장입니다. 요즘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취득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사 1타가 되어 여러분들께 문제풀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주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통행 방법, 2번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3번 구간, 4번 도로의 구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5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구간, 통행의 방법, 지정의 이유, 해당 구간에 일반 교통료의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4번의 도로의 구조는 자동차 전용 도로 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단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정답은 90km/h 4번입니다. 이거는 좀 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도로별, 차로 등에 따른 규정속도 표입니다. 자, 크게는 일반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저 속도는 조금 쉬워요. 고속도로에서는 50km,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30km입니다. 최고 속도에서 또 암기하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라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로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숫자가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이제 경찰청장 지정 노선 구간에서는 120이 아니라 90km/h였습니다. 이거는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서 90km/h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입니다. 운송요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운송장에 확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은 1번 물품의 가격과 포장 상태, 2번 송화인의 주소와 인적사항, 3번 수화인의 주소와 인적사항, 4번 회사 대표 이사의 날인가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분, 화물 배달 시 운송장은 영수증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운송장의 수령인을 날인하여 영수증 기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운송장의 사업자 등록 번호 및 대표 날인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 날인과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받았을 때 운송장의 대표 날인과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건널목, 교통안전 표시만 설치하는 건널목의 종류는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있는데 철길 건널목의 종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암기하기 쉽게 색으로 표시했는데 먼저 4종 건널목은 무인 건널목이라고 부르고요. 1종 건널목, 차단기, 경보기, 교통안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종 건널목, 경보기와 교통안전 표시만 설치하는 건널목, 3종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교통안전 표시만 설치하기 때문에 3종 건널목이 정답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5번.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아스팔트 살포기, 3톤 이상의 지게차. 정답은 4번입니다.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제1종 대형 면허로는 3톤 미만의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3톤 이상이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6번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에서 경상 항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사망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 시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표를 보면서 필수 암기할 수 있도록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인적 피해 한 명마다 벌점이 부과되고요. 보기의 내용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인적 피해에 따른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7번 직업이 가지는 일반적인 4가지 의미로 맞는 것은? 정답 바로 갈게요. 경제적 의미가 맞습니다. 일자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문제인 듯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보기 4개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들이 맞고요. 그 의미들의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정신적 의미는 직업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정성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곳. 철학적 의미가 일한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믿음을 갖는 곳. 사회적 의미는 직업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정성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옳은 정답은 1번. 경제적 의미, 일자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 자, 다음 페이지에서 옳은 정답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면허, 종별 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번 덤프트럭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3번 군인, 군 면허증만 취득 소지하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자, 4번 외국인으로 입국하여 1년 미만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정답 4번. 8번 문제에 다음 중 무면허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자, 1번, 2번 모두 면허 종별 외에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이므로 무면허 운전에 성립해요. 또한 군인, 군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반 차량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외국인으로 입국하여 1년까지는 국제 면허증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만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겁니다. 자, 1년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정지 기간 중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할 경우 처분 내용은? 자, 자격 취소, 자격 경고, 자격 정지 60일, 자격 정지 40일. 정답은 1번.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그러니 정지 기간 중에는 절대 운전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10번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을 갖출 것. 2번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일반 화물 운송 주선 및 이사 화물 운송 주선업을 경영한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일 것. 상용 인부가 2명 이상일 것.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일반 화물 운송 주선 및 이사 화물 운송 주선업을 경영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1억 5천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을 갖춰야 하고요. 자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사용인부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11번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기준에서 특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번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2번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3번 신규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4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정답은 2번입니다.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적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1번은 신규 검사를 요하는 대상이고요.
3, 4번은 유지검사에 해당되는 대상자입니다. 자, 12번.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운송사업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곳은 바로 갈게요. 3번. 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가 있고요.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운송사업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아래에 다른 사람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곳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철도, 항공의 모든 교통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관할경찰서에서도 경력증명서 발급 또는 기록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이 1번에 바로 나왔어요. 허가 기준 대수 50대가 아니고 500대, 즉 운송사업 가맹점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 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해요. 이 부분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물류관리의 기본 원칙인 3S1L이 잘못 연결된 것은? 간단하게, 심플리, 신속하게, 스피들리, 확실하게, 슈얼리, 저렴하게, 로울리. 3개의 S, 1개의 L로 시작한다는 물류관리 원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알파벳 앞글자 S 3개는 스피들리, 세이플리, 슈얼리, 바로 간단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L은 로우, 저렴하게를 뜻합니다. 3L, 1L은 신속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저렴하게를 뜻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간단하게는 없습니다. 3SL1은 신속, 스피드, 안전, 세이브, 확실, 슈얼, 저렴, 로우입니다. 자, 15번 수송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거점과 거점 간의 이동, 기업과 고객 간의 이동, 지역 간 화물의 이동. 정답은 3번입니다. 수송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기업과 고객 간의 이동은 배송의 개념입니다. 나머지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거점과 거점 간의 이동, 지역 간 화물의 이동은 수송의 개념이 맞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지시 표지에 해당되는 것은? 자, 양보, 자전거, 신호기, 비행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지시 표지입니다. 표지에는 규제와 주의 그리고 지시가 있는데요. 1번 양보는 규제에 해당되고요. 3번과 4번 신호기, 비행기 표지는 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전거 표지가 지시 표지입니다. 자, 교통사고의 도로 요인을 도로구조와 안전시설로 구분할 때 안전시설에 속하는 것은? 차로수, 노폭, 구배, 신호기. 정답은 신호기 4번. 17번 문제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도로구조와 안전시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18번 시력기준 중 색채 식별이 가능한 색이 아닌 것은? 적색, 갈색, 황색, 녹색. 18번 문제는 이해하면 쉬운데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다 보니 뭐가 정답이지 하실 수 있어요. 색채 식별이라는 것은 신호등 색깔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갈색이고요. 자, 19번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밝은 도로로 주행할 때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주변의 눈부심으로 인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무엇이라는가? 자, 19번은 1타 3피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개념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심시력은 앞에 물체와의 거리를 보는 것을 말하고요.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운전하면서요.
다른 자동차나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갔어요. 밝은 명, 3번 명순응이 정답입니다. 반대로 볼게요. 밝은 도로에서 어두운 터널로 갔어요. 자, 어두운 터널로 갔어요. 어두운 곳에서 순응할 수 있는 거, 그때는 정답이 암순응이 되십니다. 다음 문제. 고속도로 외에 편도 3차로에서 화물자동차는 몇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가?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고속도로 외 편도 3차로에서는 2차로와 3차로가 오른쪽 차로이므로 2차로, 3차로 모두 통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편도 4차 고속도로에서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사용되는 차로는, 이런 쉬운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하셔서 추가 점수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2번 2차로에서 중소형 승합자동차 주행이 허용되죠. 자, 22번 교통사고 요인을 직접적, 중간적, 간접적 요인으로 나눌 때 간접적 교통사고 요인으로 해당하는 것은 운전자의 성격, 불량한 운전태도, 잘못된 위기대처, 안전지식 결여. 정답은 4번입니다. 교통사고 요인은 크게 직접적, 중간적, 간접적으로 나눕니다. 그중 간접적 요인은 5가지가 있는데요. 운전자에 대한 홍보활동 결여 또는 훈련 결여, 자동차의 운전 전 점검 습관의 결여,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태만, 안전지식 결여, 무리한 운행 계획, 안전지식 결여,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운전자의 성격, 불량한 운전태도는 중간적 요인이고 잘못된 위기대처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자, 최고 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폭우, 폭설, 안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정답은 4번. 겨울철 눈이 내렸을 때와 장마철을 떠올리시면 돼요. 일단 1, 2, 3번은 많이 조심하셔야 하는 수준의 날씨인 거죠. 폭우, 폭설로 인해 길이 열고 눈이 20mm가 이미 쌓여 있다면 최고 속도에서 절반은 줄여 운전을 하셔야겠죠. 4번은 앞서 나온 날씨보단 조금 덜 위험한 상태예요. 비가 내려 노면이 젖기만 한 상태에서는 20%까지만 줄이고 운행하셔도 됩니다.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끼어들기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래 사용 용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의 특례가 인정된다. 자, 1번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9 차량이나 앰뷸런스 차량 중앙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 주신 적 다들 한 번씩 있죠? 그 상황인 거고요. 2번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빨간색일 때도 구조대원 차량이 급하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죠. 3번 긴급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끼어들기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 협조하셔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본래 사용 용도가 아니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급 차량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세요.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트럭 적재식 천공기, 운동기 장치 자전거, 콘크리트 펌프, 대형 견인차. 정답은 4번. 1종 대형 면허로는 1, 2, 3번은 모두 운전할 수 없는 규제 없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4번 대형 견인차는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하실 수 없고요.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만 대형 견인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군안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소형, 1종 특수. 정답은 4번 특수 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실 수 있고요. 1종 보통 면허는 다들 아시죠? 일반 승용차와 15명까지 탈 수 있는 승합차까지 가능합니다. 1종 소형은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면허별로 운행 가능한 차량을 알아두시는 것도 시험에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자, 27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을 위반한 경우 벌점은 정답은 1번.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죠. 벌점 문제는 가볍게 외우고 지나가세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을 위반한 경우 벌점은 30점입니다. 주행 중 급 정거할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 크기의 착각, 상반의 착각, 원근의 착각, 속도의 착각. 정답은 2번입니다. 사고의 요인 중 착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 5개, 정말 빈출입니다. 5가지 착각이 있는데 이해만 하시면 쉬우니까 꼭 확인하고 가세요. 자, 정답은 2번 상반의 착각입니다. 자, 표 보여드릴게요. 크기의 착각, 더 넓은 것으로 착각하고요. 원근, 이제 작은 것은 멀리, 덜 밝은 것은 멀리 있다. 속도의 착각, 이제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지고요. 먼 곳에 있을 때는 이제 느리게 느껴지는 거. 경사의 착각, 작은 경사는 작게, 큰 경사는 크게, 오름 경사는 크게, 내림 경사는 작게입니다. 자, 29번 유압용 풋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행 중에 발로 조작하는 주 제동 장치다.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액이 휠 실린더로 전달된다. 휠 실린더에 피스톤에 의해 브레이크 라이닝을 밀어준다. 엔진의 저항력을 이용해 속도를 줄일 때 사용한다. 브레이크라는 단어만 보고 보기를 봤다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요 브레이크 종류에는 풋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다른 보기는 풋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 맞고 엔진의 저항력을 이용해 속도를 줄일 때 사용하는 것은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엔진 브레이크의 원리는 주행 중의 속도가 보다 더 낮은 기어로 변속하여 엔진의 회전수를 높여 엔진 내부의 저항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현가장치와 관련된 현상 중 자동차의 진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30번 문제는 현가장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겠죠. 현가장치는 자동차의 주요 안전장치로서 차량의 무게를 지탱해서 차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고 도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빈출되는 문제니 집중하세요. 자동차의 진동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차체를 X축, Y축, Z축으로 나눴을 때 바운싱은 X축 방향으로 상하 운동하는 것을 말하고 피칭은 Y축 앞뒤 진동, 회전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롤링은 X축 중심으로 좌우 진동, 회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요잉은 차체 후부 진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로 설명드리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자, 바운싱은 X축 방향으로 상하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운싱 상하, 피칭 앞뒤 상하, 롤링 이렇게 보셔야 돼요. 롤링, 요잉 후면부 진동입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무형성, 보이지 않는다. 영구성, 서비스 기억은 오래 기억된다. 무소유권, 가질 수 없다. 정답은 3번, 영구성. 31번 문제는 고객의 서비스 특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객 서비스는 무형성, 동시성, 인간 주체, 소멸성, 무소유권 5가지입니다. 정답 3번 영구성은 고객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빗길에서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공기압을 조금 낮게 한다. 수막 현상에 관한 문제고요. 수막 현상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수막 현상이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 홈 사이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기능 감소되어 물 위를 미끄러지는 현상입니다. 예방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빗길에서 당연히 고속 주행하시면 안 되고요. 마모된 타이어 교체하거나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하셔야 됩니다. 배수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면 금상첨화고요. 정답은 4번 공기압을 높게 하셔야지 수막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3번 다음 중 자동차의 속도,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 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는 1번 운행기록장치, 전자운행 속도장치, 블랙박스 장치, 교통사고 기록장치. 정답 바로 갈게요. 1번 자동차의 속도,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부속장치는 운행기록장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화물의 원활한 운송, 공공복리 증진, 화물차의 성능 개선. 정답 4번. 1번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법이 존재하는 거죠. 2번 화물의 원활한 운송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3번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화물차의 성능 개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35번 폭이 좁은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을 경우 반대로 증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은 여러분 중앙분리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중앙분리대에 관한 문제인데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 간의 전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중앙분리대에 반대로 증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은 3번 중앙분리대 접촉사고입니다. 문제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중앙분리대 설치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 한 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이거는 암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 하나 띄워드릴 건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해서 이제 두 가지 표가 있죠.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한 대만 있어도 돼요. 한 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번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상호의 변경, 화물의 취급소 설치, 화물 취급소의 대폐차,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 조금 쉬워요.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 정답 4번이죠. 화물운송 사업 허가 변경 신고에 전혀 무관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8번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번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2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3번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 점수가 81점인 사람. 4번 유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정답은요 1번입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화물운송업을 하려는 분들께 꼭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검사에 해당합니다.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 점수가 81점인 사람이 받아야 할 검사는
앞전 문제와 조금 이어지는데요. 정답은 특별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규정상 사업자가 약정 인수일 당일에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계약금 100액, 4배액, 6배액 있는데 사업자 책임으로 약정 인수일에 따라 계약금을 내야 해요. 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자 책임으로 이제 표가 있는데 2일 전까지는 100으로 이제 물어야 되고요. 1일 전까지 해제했을 때는 4배고요. 자, 정답 당일에 해제했을 경우 계약금 6배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당일에도 해제 통지를 안 한 경우에는 여러분 10배입니다.